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별도의 뭐 매수 매도 거래 내역을 뭐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제 취득가를 본인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시점의 가격,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엑셀이나 PDF로 정기적으로 받아서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증빙할 때 조금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비상금을 또 잘 마련해 둘 필요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죠.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세금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들을 또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아직 뭐 많은 컨텐츠들이 또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또 시장 내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또 적용한 것들이 또 많이 없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또 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댓글에 답장은 못 달긴 했지만 공통된 내용들을 뽑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세금 준비를 잘해서 내 돈을 지키는 최종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어떤 댓글들이 많았냐면요. 이게 결국 기준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2027년 1월 기준가가 뭐냐? 과거 수익 난 거랑 새 과세 구간을 어떻게 나누지? 뭐 이런 질문인가요? 단타, 장기 보유는 알겠는데 단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또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이면 증빙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이걸 알려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아마 이 의제 취득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세금을 하려면 이 의제 취득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 시장의 가격이 좋거나 나쁘냐에 따라서 좀 행동률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 취득가를 한 번 더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이 의제 취득가라고 한 게 뭐냐면, 이 가상자산을요, 2027년 이전에 실제 취득한 금액과 또는 2026년도 말 가격, 요 말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2027년도의 시작 가격이랑 똑같겠죠? 요 시작 가격, 요 둘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반영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6년까지의 소득을 본 거는 세금을 반영 안 하겠다, 비과세로 해주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긴 합니다. 요 개념을 이제 안 상태에서 투자 유형별로 세금 시뮬레이션 해보면 될 텐데, 좀 시각적으로 보시고 좀 더 이해가 잘 되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요즘 또 AI를 활용해서 워낙 그 PPT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첫 2페이지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유형별이니까 몇 가지 나눠볼 필요가 있겠네요.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그리고 장기 투자자 중에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코인 간 교환을 한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바꾼 거죠. 이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 유형을 한번 각각 집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보유자예요. 장기 보유자인데 그냥 수익 상태에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 고객은 2021년도에 1,0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 말에 비트코인이, 아이고 이건 상상하기 싫은 가정이긴 한데요, 5천만 원이 됐다고 치고요. 내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언제 팔았냐면 2027년 세금이 시행되고 난 뒤에 6천만 원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의제 취득가가 어떻게 반영되는 거냐면, 본인이 매수한 1,000만 원과 내년 말 가격 5천만 원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이 취득가로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 매도를 했지만 본인의 취득가는, 실제 취득가는 1,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세법상에서는 5천만 원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제 수익은 1,000만 원이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2026년까지의 그 4천만 원에 대한 수익 있잖아요. 요거는 비과세,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손실인 케이스를 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이 2021년에 1,0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80% 하락을 한 거예요. 2026년도 내년 말에 이미 폭락을 한 상태죠. 그리고 2027년도에 와서 다시 원금을 회복해서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 1,000만 원과 200만 원 둘 중에 뭐가 더 높은 가격인가요? 1,000만 원이 더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매수한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의제 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취득가는 1,000만 원. 그리고 2027년 이후에 1,000만 원에 매도했기 때문에 1,000만 원 빼기 1,000만 원은 수익이 없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제 매수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1,000만 원에 매수했다. 요 실제 매수가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증빙을 하냐면 본인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편에도 나오겠지만 증빙 내역들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는 0원. 의제 취득가의 개념은 요 케이스를 통해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요. 단기 투자자 케이스예요. 단기 투자자는 결국은 단타를 많이 한다. 잦은 매수와 매도가 많다라는 건데 결국 단기 투자자는 단타 투자자는 이 1년간의 어떤 수백여 건의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개별 거래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간 총합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A코인도 거래하고 B코인도 거래하고 C코인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A코인에서는 3,000만 원 이익이 났고 B코인에서는 1,500만 원 손실이 났고 C코인에서는 5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 2027년도에 다 확정을 지은 거예요. 매도를 해서. 그럼 어떻게 되나? 3,000만 원 수익 본 A코인과 1,500만 원 손해본 B코인과 500만 원 수익 본 C코인을 합쳐서 손익공제가 된 거죠. 2,000만 원 수익이 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2,000만 원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고 1,750만 원의 22%가 이제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손실 확정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보인 코인들이 많고 수익을 본 게 있으면 이미 손실 본 거를 연말에 이제 손실 확정을 잠시 짓는 거죠. 손실 확정을 짓고 세금을 이제 조금 다운시키는 걸 하죠. 그리고 만약 그 코인을 계속 본인이 뭔가 보유를 하려고 한다면 내년 초에 바로 다시 매수를 하는 형태의 어떤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손실 확정 잘 하면 뭐 합법적으로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니까 이런 거래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코인 간 수합, 코인 간 교환인데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려를 미처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도 세금이 반영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7년도 세금이 시행된 뒤죠. 5월 달에 이더리움을 하나에 1,000만 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6월 달에 1,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 올랐습니다. 이미 수익이 더 난 거죠. 되었을 때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거를 비트코인 0.1개로 바꾼 거예요. 0.1개로 바꿔서 교환을 한 겁니다. 현금 인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비트코인이 7월 달에 1,5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가지고 9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본다면, 먼저 과세 시점은 6월 달에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그 순간, 그때 이미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가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1,5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으로 바꾼 건데, 사실은 이건 이더리움이 1,500만 원일 때 이더리움을 팔았다. 근데 그 판 이더리움은 1,000만 원에 구매한 이더리움이니까 양도 차익이 5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500만 원은 이제 그 당해 그 총 수익에 반영이 돼서 과세가 되겠죠. 근데요, 여기서 교환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환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더리움에서 발생한 매도한 수익에 대한 것이 공제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공제를 하려면 이 비트코인도 팔아야죠. 현금을 판다면 27년도에 그러면 서로 이제 수익이 이제 상계가 돼서 공제가 될 텐데, 그냥 비트코인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하락한 상태인데 세금은 나오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자주 하는 이제 단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현금이 사실 없더라도 이 세금 낼 돈을 좀 미리 잘 마련을 해둬야 된다. 이걸 세금 비상금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금액들을 잘 준비해둬야지 그 이듬해 세금을 낼 때 이제 문제가 없다. 요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역을 잘 남겨놔야 중요하다.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뭐 매수 매도 거래 내역을 다 남겨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고,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별도의 뭐 매수 매도 거래 내역을 뭐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국내 거래소들은 자동 계산을 해주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줍니다.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취득가를 본인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간의 거래 내역들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증빙 자체는 본인이 실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에 어떤 뭐 매수 시점의 가격, 또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엑셀이나 PDF로 정기적으로 받아서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증빙할 때 조금 유리해지는 거죠. 해외 거래소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말하는 개인 지갑들,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비상금을 또 잘 마련해 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명상에서도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장기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과 손실이 난 고객들이 어떻게 세금 적용이 되는지, 단기적으로 단타를 아주 많이 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코인 대 코인으로 교환을 했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다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요. 댓글 가지고 많이 나눠봤고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고 내용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증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컨텐츠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